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코인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목격하려는 것은 디지털 금융사의 판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거대한 물결, 그리고 그 물결의 한가운데에 파이 네트워크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서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2025년 11월 22일, 달력에 굵은 붉은 동그라미를 그려두십시오. 이 날짜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닌 한때 주변부로 치부되던 커뮤니티형 프로젝트가 스스로를 세계 금융의 주 언어와 동기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날로 기록될지 모릅니다. 헤드라인 뒤편에서 조용히 압력을 높여온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들, 규제와 표준, 메시징 레일과 데이터 포맷, 그리고 50, 링, 0명이 넘는 모바일 네이티브 사용자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격 예측 따위가 아니라 인프라와 규범, 그리고 통화 지정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파이 네트워크를 다시 읽어보려 합니다. 과연 이것이 은행 계좌가 없는 14, 17억 명의 사람들을 글로벌 결제망으로 끌어올릴 기술적 한방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미디어 드라이브일까요? 스위프트, 위프트, 페드와이어. 유럽중앙은행 결제 인프라가 ISO 2020이라는 공통 언어로 갈아타는 마지막 질주를 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파이가 우리도 그 언어로 말하겠다고 손을 들었다면 그 상징성과 실리, 그리고 위험을 함께 해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개의 렌즈로 접근합니다. 첫째, ISO 2020이라는 꿈의 실체와 그 전략적 함에. 둘째, 파이가 넘어야 할 기술, 법률, 정치의 현실 벽과 역설입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이야기는 지금부터 가속됩니다. 먼저 큰 그림을 펼쳐보겠습니다. ISO 2022는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의 메시지가 짧은 전보에서 풍부한 데이터 파일로 진화하는 혁명입니다. 과거 MT 포맷이 A에서 B로 X달러 송금 같은 최소 정보만 실어 날랐다면 ISO 2022는 XML 구조에 맞춘 정교한 데이터 묶음으로 송금자 수취인, 거래 목적, 규정 준수 정보, 첨부 청구서까지 함께 실어 나릅니다. 왜 이것이 게임 체인저일까요? FATF 트래블 룰을 비롯한 최신 규제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VASP에게 수신자 정보 수집 교환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유연하고 일관되게 소화할 수 있는 언어, 바로 그것이 ISO 2020입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은 결정적입니다. 스위프트가 글로벌 멤버 은행에게 MT를 내려놓고 MX키 ISO 2022로 완전 전환하라는 마감일이자 전통금융의 공용어가 바뀌는 집단적 스위치 오버의 순간이기 때문이죠. 만약 파이가 이 언어를 실제로 구사한다면 리플 XRP, 스텔라 XLM, 알고랜드 ALGO처럼 은행업을 상정하고 설계된 소수 체인들의 폐쇄적 클럽 문 앞에 파이가 서게 됩니다. 중요한 차이는 타깃입니다. 기존 프로젝트들이 주로 기관을 바라봤다면 파이는 5천만 모바일 최종 사용자를 전면에 둡니다. 전통 은행 ISO 2022, 언어 블록체인 속도, 투명성 모바일 사용자, 특히 미은행 인구를 한데 엮는 잃어버린 조각이 되려는 시도. 이것이 이번 서사의 핵심입니다. 월드뱅크 핀덱스의 최신 수치가 미세 조정되었든 17억이 14억으로 본질은 같습니다. 여전히 광대한 미포섭 시장이 존재하고 모바일은 그들에게 최초이자 유일한 은행 지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로드맵을 되짚어 봅시다. 분석에 따르면 파이는 3단계로 청사진을 그려왔습니다. 1단계, 2025년 11월 이전 기반 구축, 조용하지만 핵심적인 인프라셋입니다. PDX 내부 덱스로 외부 거래소 의존을 줄이고 PAPI 개발자 API를 통해 수천 개 D앱이 결제 단위로 파일을 채택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무엇보다 컴플라이언스 레이어를 쌓습니다. 이 레이어는 단순한 규칙의 목록이 아니라 ISO 2022 프레임과 국제 규정 AML KYC 트래블 룰의 요구를
엔진 레벨에서 흡수하도록 설계된 기술 계층입니다. 2단계 2025년 11월 22일 글로벌 런칭 ISO 20022 호환성의 공식 활성화 그리고 오픈 메인넷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제금융레일에 접속을 선언하는 D-Day 3단계 2025년 11월 이후 확장과 적용 국제결제, 전자상거래, 국경 간 송금으로의 본격 진출 특히 이주 노동자, 리미턴스 시장이라는 고수익 고비용의 구조를 직격합니다. 은행과 같은 언어로 말하기가 성취되면 의미 있는 가치는 이 3단계에서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꿈에서 현실까지의 거리는 멀고도 복잡합니다.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외부의 벽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는 더 이상 구상 단계가 아닙니다. 중국의 A, CNI는 광범위한 파일럿을 마쳤고 유럽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미국은 FedNow를 통해 즉시결제 인프라를 상시 가동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 모두가 ISO 20022와 호환되도록 설계됐다는 사실. 즉, 돈의 언어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의 싸움이 이미 본선에 올라 있습니다. 정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집중형 화폐 레일과 커뮤니티가 구축하는 탈중앙형 화폐 레일의 정면 충돌파이는 기술만이 아니라 통화주권이라는 민감한 질문에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규제당국이 자국 CBDC의 직접 경쟁자에게 레드카펫을 쉽게 깔아줄 리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컴플라이언스 레이어의 역설이 겹칩니다. 스위프트와 대화하고 ISO 20022에 부합하려면 글로벌 KYCAML 체계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파이가 그토록 대규모 KYC를 밀어붙여온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초국가적 신원 데이터베이스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순간 양날의 검이 됩니다. 하나는 은행 세계로 진입하는 패스포트, 다른 하나는 전통적 암호화폐가 소중히 여겨온 익명성, 자기주권 아이덴티티와의 긴장입니다. 5천만 명의 신원 거래 데이터는 누가 어떤 구조로 통제하는가? 코어팀이 중앙에서 쥔다면 금융계의 페이스북으로서 해커와 규제기관 모두의 거대한 표적이 될 위험이 도사립니다. 반대로 완전 분산형으로 틀면 규제 수용성과 은행 상호 운용성이 약화될 수 있죠. 바로 여기서 기술 설계, 가버넌스, 감사 가능성의 정교한 균형이 핵심 과제로 떠오릅니다. 정보 출처 신뢰성 역시 냉정히 평가해야 합니다. 해당 분석이 전한 ISO 20022 동기화의 청사진은 공식 보도 자료라기보다는 정밀한 추론과 유출의 결합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코어팀이 여론과 정책 반응을 가늠하려 던진 관측기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 커뮤니티, 입법자, 경쟁금융기관이 파이베이 ISO 20022라는 단어 조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한 풍향계라면 이는 정식 커밋 이전에 리스크를 분산하는 영리한 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와 사용자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말로 플러그가 꼽힐 것인가? 아니면 스토리텔링이 앞선 것인가? 결정적 난관은 닭과 달걀의 역설로 요약됩니다. 파이는 법적 확실성을 얻어야 오픈 메인넷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정작 법적 확실성을 설득하려면 오픈과 실제 유동성 그리고 가치 입증이 먼저 필요합니다. 전통적 경로 오픈 상장 가치 라이선스 대신 하이가 택한 듯 보이는 전략은 역주행에 가깝습니다. 먼저 규정 준수 표준 ISO 20021을 충족하고 은행 메시징 레일에 직결한 뒤 기술적으로 합법화된 상태에서 메인넷을 여는 방식 정문 대신 후문으로 들어가 중앙홀로 직행하는 셈이죠. 대담하고 위험하며 성공한다면 파괴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실제 구현의 기술 논점을 짚어야 합니다. ISO 20022는 필드 매핑, 데이터 사전, 메시지 검증, 운영 중 에러 핸들링, 자금 세탁 방지 시나리오 모델, 제재 생션 스크리닝, 여행 규칙, 메타데이터 운반 등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공정을 요구합니다. 파이의 컴플라이언스 레이어가 이것을 체인 레벨에서 얼마나 네이티브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오라클 게이트웨이 커스터디 파트너를 통해 분산 위임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또한 PDX의 AMM 설계가 규정 준수 로직과 충돌하지 않도록 프론트엔드에서 KYC 상태, 거래 한도 리스크 스코어를 실시간 반영하는 UX 아키텍처 역시 필수입니다. 타일 중앙과 규정 준수가 충돌하지 않도록 제어는 분산화돼 책임은 추적 가능하게 만드는 가시성 있는 비가시성 Transparent Invisibility의 설계. 이 아이러니가 이번 프로젝트의 예술적 난이도입니다. CBDC와의 관계 정립은 제로섬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호 운용을 통해 윈윈을 설계할 여지가 큽니다. 예컨대 국경 간 소액 송금에서 CBDC, 은행 레일이 도달하지 못하는 라스트 마일 신원 심사 디바이스 지갑 오프라인 결제, 현지 올램프를 파이가 보완한다면 파이는 경쟁자가 아니라 보완자가 됩니다. ISO 20022 메시지를 공통 언어로 삼고 KYC 신뢰도 레벨드 인증과 거래 리스크 스코어를 교환한다면 공공 레일과 커뮤니티 레일은 각자의 강점을 유지한 채 상호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파이의 신원 인프라가 단일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제로 지식 증명, GKP, 분산, 신원 VC, VP 정책 기반 접근 PBAC를 활용한 검증 가능하지만 최소 노출 구조로 진화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은 결과의 신뢰를, 사용자는 데이터 자기 결정권을, 은행은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는 3자 균형 말입니다. 다시 날짜로 돌아갑니다. 2025년 11월 22일. 이날이 공식 런칭이든 기술적 스위치이든 혹은 서사적 분수령이든 하나는 분명합니다. 파이는 더 이상 폰마이닝 커뮤니티 코인이라는 가벼운 프레임으로만 소비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픈 메인넷이 진짜로 열리고 ISO 20022 라우팅이 실제 메시지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파이는 가격 차트의 요동을 넘어 규제 은행, 핀테크 이주 노동자, 송금 네트워크를 잇는 다층 생태계의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반대로 실행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더라도 이번 서사 자체가 금융 권력의 균형에 관해 던진 질문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의 돈은 거대 기관이 독점할 것인가? 아니면 공통 언어를 매개로 연결된 커뮤니티의 집단 지성이 재구성할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3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실제 메시지 레벨에서 ISO 20022 매핑, 검증, 거래 메타데이터가 오가는지, 즉 말이 아니라 패키지 흐르는지 보십시오. 둘째, 컴플라이언스 레이어의 설계, 문서 감사 가능성, 권한 구조가 공개 점검 가능한지, 데이터 주권과 규정 준수가 균형을 이루는지 따져보십시오. 셋째, CBDC, 은행, 핀테크와의 상호 운용 파일럿이 라스트 마일에서 실제 사용자 가치를 창출하는지, 송금 수수료 인하, 속도 가용성 개선, 사기, 제재 리스크 관리가 숫자로 증명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가 예로 수렴할수록 11월 22일은 상징을 넘어 실체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둘러싼 2025년 11월의 시나리오는 가격 루머가 아니라 인프라 전환의 심장부로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끌어올리려는 고난도 전략입니다. 이것은 대담한 우회로이자 성공할 경우 양 진영구 금융, 신금융 모두에게 새로운 합을 제시하는 설계도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 자체가 시장과 정책의 대화를 끌어내고 더 나은 표준, 더 안전한 신원, 더 낮은 송금 비용이라는 공공재정 목표를 전면에 올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파이가 글로벌 통화 레일의 보안적 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규제와 거버넌스의 역설에 갇혀 또 하나의 미완으로 남을까요? 여러분의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공유, 구독은 저희가 이 복잡한 이야기를 끝까지 추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1월 22일까지 함께 카운트다운하며 모든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